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8일 월요일 새벽 시간에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시작을 앞두고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주말 동안 나온 이슈들이 그야말로 처참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은 당장 좀 있으면 진행될 이 오전장에서 우리가 지금 매도하고 도망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하락을 기회로 여기고 주워 담아야 하는 건지 이 명확한 근거들을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부터 보시죠. 토요일 아침에 마감된 미증시입니다. 저희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3%, 나스닥이 마이너스 4.1%라는 엄청난 급락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자, 왜 이렇게까지 빠졌을까요? 이 오른쪽 아래 히트맵을 보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와 가장 밀접한 이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13.2%라는 말도 안 되는 폭락이 나왔고, 현재 우리나라에 방한하고 있는 젠슨항 CEO의 엔비디아마저 마이너스 6.2%가 빠졌습니다. 자, 범인은 바로 이 금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 때문인데요. 자, 이란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17만 2천 명이 깜짝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이 8만 명보다도 2배가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 건데요. 자, 고용이 좋은 거면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왜 악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12월에 금리를 인상시킬 확률이 70%까지 치솟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에 이날 미증시와 같은 시간에 진행된 우리나라 코스피 이 야간 선물 차트도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전일 종가 대비 마이너스 12.85% 폭락하면서 저희 주간에 거래된 마이너스 4.85%라는 낙폭을 제외하고 이 야간 시간대에만 무려 8%라는 하한가를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간 선물이 이렇게 박살난 이유 단순히 이 미국 고용지표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 이 뉴스도 하나 더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환율이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며 2009년 이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공항의 영업점 환율은 이미 1620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거의 외환위기, 이 IMF 때나 보던 수치였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왜 우리나라 원화 가치만 이렇게 유독 처참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매도만 하고 있는 이 외인들 때문입니다. 자, 올해 들어 외국인이 유가 증권 시장에서 판 돈만 무려 118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지난 5월 한 달에만 이 44조 원을 넘게 팔아치웠고, 지금 이 미국 금리가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주식, 특히 이 덩치가 큰 삼성전자를 일단 계속 팔아서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자기 나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파는 것도 모자라 그 돈을 달러로 환전해버리니 환율은 더 치솟고, 환율이 오르니 외인들은 이 환손실까지 피하려고 더 급하게 주식을 파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안 풀고 버티고 있을 정도로 지금 이 외환 시장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비상사태라는 걸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흐름대로라면 오늘 우리 삼성전자도 오전부터 엄청난 개파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좀 내려가나 싶던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이러한 악재로 인해 엄청난 급등을 다시금 만들어주면서 4.5%를 다시금 돌파했습니다. 이 30년물 장기 국채금리도 다시금 이렇게 5%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자, 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했다는 건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다시금 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공포에 휩싸였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좀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외인들은 지금 이러한 악재들이 터져나오기 전부터 3거래일 동안 무려 3,300만 주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도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옆에 이 연기금 쪽에서는 이러한 외인의 매도에도 계속해서 물량을 매수했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기존 14.4%에서 2배 가까이 높은 28.8%까지 늘어난 건 맞습니다. 당장에 이 매도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절대로 안심할 신호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오히려 하락장으로의 타격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과거 이 코로나 시절 2021년도에도 국민연금이 비중을 늘린다고 이렇게 안 팔고 버티다가 이듬해 하락장에서 수익률 마이너스 8%를 찍으며 대참사가 났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하락장이 나오게 됐던 이유가 미국 연준의 이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아니, 오히려 이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당장이 6월 18일에는 미국의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 새로 취임한 케빈 어시가 금리를 결정하게 되겠죠.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케빈 어시 연준 의장은 초강력 매파 인물입니다. 자, 이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외인들에겐 지금 매도해야 할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날은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이 내만여의 날까지 겹쳐 있습니다. 변동성이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미 외인들은 얼마 전부터 이 악재에 더해 금리가 1%대로 인상될 거라는 이 일본의 엔캐리 자금을 갚아야 하는 문제와 이번 주 6월 12일 이 공모가 135달러로 제시된 하나로 약 3천조 규모의 스페이스X 상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일명 광기로 버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이미 주가는 목요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금요일에 이 파란색 선인 10일 이평선은 버텨줬지만 그 이후에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8% 하한가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 아래 보이는 이 노란색 선 있죠. 20일 이평선조차 뚫릴 정도로 강력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아까 자료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앞으로 이어질 일정들을 보세요. 당장 이 6월 11일 우리나라 시장 선물 옵션의 동시 만기 이 내만여의 날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날 6월 12일에는 스페이스X 상장 여파 그리고 16일은 일본의 금리 결정 그리고 대망의 18일 이 미국 FOMC 금리 결정과 미국의 내만여의 날까지 자 이렇게 우리 주가를 끌어내릴 악재들이 너무나도 연속적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제 전략은 명확한데요. 자 오늘 오전장 주가가 큰 개파락을 한번 만들어준 이후 자 이 젠슨항에 남은 한국 일정 기대감으로 주가가 아주 짧은 이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때 저는 그 타이밍에 무조건 이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를 가져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주가가 싸다고 생각해서 주워 담을 때가 절대 아니에요. 주워 담는 건 이러한 악재들이 다 소멸되고 다가올 7월 이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 이 기대감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가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그때 주워 담아도 전혀 늦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장 오늘은 이 차트와 함께 실시간 수급까지 꼭 체크하시면서 세력들이 남은 물량을 어디서 다 털고 나가는지를 꼭 체크하며 조금이라도 비쌀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무작정 이 기업을 믿고 버틸 때가 아니라 외인들이 왜 이렇게 무섭게 던지는지를 보면서 내 계좌부터 지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본업하시는 와중에 저처럼 이 차트와 수급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며 대응까지 이어 나가시는 거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위에 번호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자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좀 저장해 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크게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당장 오늘 오전장부터 주가의 큰 변동성을 또 만들어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고점에서의 매도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제가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 매도하고 싶지 않다.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담아갈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제가 그런 분들께는 이후에 이 6월 18일 있죠. FOMC 금리가 결정된 이후 모든 악재가 소멸되는 그 순간 그 이후에 있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 저점에 대한 매수 타이밍만 따로 좀 공유를 드릴 건데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걸 좀 구분할 수 있게 문자 보내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으셔서 삼성 매수 이렇게 4글자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이 추가적인 저점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을 한 번씩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시던 분들은 아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에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거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을 정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이 장이 열리고 나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이 오전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큰 변동성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하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현재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늘어나는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대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